그럼 일단은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4차 방정식을 만들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곱해도 돼. 그러니까 보통은 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항시킨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지금 i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i가 있잖아. 그래서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4차가 생기면서 제곱을 하면은 요 i가 여러분 마이너스 1이 될 거기 때문에 완전 제곱시켜야 돼요. 6x 제곱. 그 다음에 9는 2i 제곱하면 마이너스 4. 해서 요 식을 어쨌든 이용해서 저기를 숫자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다음 단원이 2차 방정식이라서 혈렉은 이용해서 식 만들기. 뭐냐면 마3 더하기 2i의 켤레가 마3 마이너스 2i거든? 그러면 두근의 합이 자 수영씨 두근의 합 얼마입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결국에 여러분 켤레끼리 곱하는 거기 때문에 9 더하기 4에서 13 나오거든? 그럼 이제 요 합과 곱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제곱이라서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긴 할 텐데 제곱이라서 여기가 4승과 2승만 남고요. 합이 마육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6, 곱이 13이니까 여기는 13 하시면 요거랑 여러분 이제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그냥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여러분이 그래서 알아낸 게 뭐냐 4승 플러스 6x 제곱에 13 더하면 0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뭘 해봐야 되냐면 이런 거 있죠. 지금 뭔가 요거랑 요거가 뭔가가 지금 보여야 돼. 아니네요. 요거요 이렇게 이 세 개. 아닌데? 잠깐만 얘들아 기다려봐. 이거죠. 네, 지금 이거 동그라미 쳐야죠. 네, 이렇게요. 저 동그라미 세 개가 얘랑 지금 완전 친구지. 여기다 뭐 해주면 돼? x로 나누면 되겠죠, 여러분? x로 나누면 이거 생기지 않아요? 자, 양변에 x로 나눠. 그럼 얘가 x 3승 6x 더하기 x분의 13 0은 뭘로 나눠도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여기는 지금 여러분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4승 더하기 2승만 남았잖아. 자 그러면 천천히 4승부터 없애면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똑같은 건 없어서 우리 여기에서 이항시켜가지고 x 4승 대신 뭘 쓸 수 있냐면 이거 넘긴 겁니다. 마이오엑스 제곱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 13. 자 이렇게 해서 2x 제곱 빼기 13이 문제에서 원하는 제일 간단히 만들었을 때야. 근데 x 제곱이 먼저 있으니까 여기다 다시 넣어주는 거죠. 우리는 계산을 해줘야 돼서 마지막으로 x 제곱 자리에 저거를 넣어주시면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9 플러스 4i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내용은 중요한 건데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막 5승까지 6승까지 만들 수도 있고 학교에서 하여튼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몇 번이 있었냐면은 183 일단 할 거고요. 자 일단 183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 z 구하는 방법 뭐였냐면요. 그냥 z에다가 넣어주기 a 더하기 bi 넣어줄 거고요. z바에는 a-bi 넣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등씩 풀듯이 연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얘는 우리가 그 머릿속으로 절대 안 돼. 이게 그냥 복소수지 어떤 숫자 그냥 단순한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z를요 a 플러스 bi라고 잡고요. 열심히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분수라서 이쪽으로 그냥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z는 a 플러스 bi이고 z반은 a 마이너스 bi야. 자 그 다음에 가원아 요거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그냥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연산을 그냥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 정리하면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복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a랑 b가 숫자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은 이 한 줄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랑 여기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 이렇게 여러 번 정리를 해주시면 마음에 안 드네요. 근데 정리한 게 왜 이렇게 길어? 자, 했을 때 요 자리가 3의 2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 자리가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뭐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나누는 게 낫나? 뭐 하여튼 비슷하니까.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이쁘려면 사실 괜히 곱한 듯. 왜냐면 여기는 단순한 게 그래도 이쁠 것 같아. 여기에 차라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그냥 두고 어쨌든 똑같거든? 똑같은데 그냥 는 3, 는 2 이게 조금 더 시각적으로 편한 것 같아서 그냥 이거 곱하지 말고 여기만 그냥 복잡하더라도 자 정리하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3a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구한 거에서 밑에 얘 붙여주면 돼. 자 그리고 마이너스 1b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i 그게 3 플러스 2i와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수값이 요 값과 같아야 되고요. 여기 이 밑줄이 여기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으나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3 약분하면 되겠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에 3 약분했는데 그게 1이다. 요거 하나랑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가 요거 마이너스 여기로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2. 그래서 요걸 어쨌든 연립해가지고 a랑 b만 찾으면 돼. 근데 연립을 할 건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그나마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약분하는 거거든. 이렇게 분수 만들어서 약분 이렇게 연립해도 돼.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위에서 밑에 거를 나누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뒤집어져서 곱하기 때문에 b분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연립할 때 더셈뺄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구조는 나눗셈을 해야 이 관계식이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대각선을 촥촥 곱하면 촥촥 b는 마이너스 2a. 그럼 이 결과를 위에 또는 밑에 아무데나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b 여기다 넣을까? 뭐 아무데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다 넣으면요 마지막 계산 a제곱에 b제곱은 용마 제곱이니까 4a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5a 제곱분의 a인데 약분하면 5a분의 1이고 그게 1이라서 5a가 1이니까 a는 5분의 1. 5분의 1 넣으면 b는 마이너스 5분의 2. 근데 뭐 어디 계산 틀렸으면 얘기해줘. 계산 안 틀렸나? 자, 그래서 z는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2i. 그래서 a랑 b에다가 다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연립이 조금 생소하겠네. 이런 거는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저 답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이건 뭐 계산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 어려웠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184번. 오케이. 자, 184번 딱 할 건데. 자, 우리가 모의고사 여러분 3월달부터 이제 여러분 또 모의고사를 치네요. 자, 얼굴들은 다 애기인데 어떡하니? 모의고사 이제 가야 그 184번에 그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자연수 동그라미예요. 자연수.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정수라거나 자연수라거나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자연수라고 돼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그 끼워 맞춰서라도 사실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어차피 1, 2, 3, 4, 5, 6, 7 뭐 이런 것만 자연수잖아.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요 자연수면 약간 대입해서라도 어떻게든 풀어야 돼. 지금 요 편 있죠? Z랑 Z 바람 곱했죠? 그럼 여기서 그 공식을 쓰시면 요거 당연히 맞는 거 아니냐? B랑 무조건 맞죠? 왜냐면 혈레끼리 곱했으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잖아요. 여기서 벌써 A는 뭐 B는 뭐 이렇게 알 수 있다? 왜냐면 자연수라서 알 수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자연수를 제곱하면 무슨 수라고 혹시 부르는지 아시나요? 피타 할 때 많이 들어봤을걸? 오! 정답! 자, 자연수를 제곱한 수를 여러분 제곱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제곱수는 1이 제일 작은 거야. 1제곱이 제일 작으니까. 그 다음은 뭐죠? 그렇죠. 지연씨 그 다음 뭐죠? 그렇죠. 나연씨 그 다음 뭐죠? 그렇죠. 봐봐. 몇 개만 써도 지금 끝났어. 왜냐면 2개 더해서 10 되는 게 1 더하기 9하고 끝나야 돼요. 없잖아요. 왜냐면 점점 숫자가 커지는데 어떻게 더해서 10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 더하기 9라서 지금 10이었던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모의고사다 보니까 둘 다 돼요. 19도 되고 91도 돼요. 제곱한 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케이스가 A랑 B를 알 수 있는데 A가 자연수니까 1이면 B가 3이고 또는 A가 3이고 B가 1인 거.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이거는 니은 디귿에 갈 때 둘 다 알아야 이걸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곱수라는 내용은 뭐 인수분해든 2차 방정식이든 계속 등장할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빨리 찾는지 그냥 써놓고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억은 맞는데 이걸 이용해서 니은 디귿을 이제 풀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을 일단 한번 써보면 Z1이 A 플러스 BR이고 그리고 Z2 박 요거 켤레 C-DI. 자, 그게 여러분 3이래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A 더하기 C는 3인 거고요. B-D는 얼마인 거게? 오! 자, 여기 정리했을 때 여러분 없다는 것은 여기가 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봐야 돼. 자, 그럼 어떻게 보냐면 우리는 구해놨잖아. 이렇게 두 개를. 자, 첫 번째 A가 1이면요. 여기 1이죠. 그럼 C는 2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B가 3이면 D도 3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요거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에 3 넣으면요. C가 0이라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되는 걸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으나 더해서 3대가 되려면 C가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잖아 지금 C가.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예 불가능이라서 답이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C 더하기 D 물어봤으니까 둘이 더하면 5인 거 맞죠? 그래서 해보니까 맞더라. 이렇게 기니디 순서대로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또 가볼게요. 디귿은 여러분 이거 눈썹 공식이라서 한꺼번에 봐야 돼. 자, 연마가 지금 A 플러스 C에 B 더하기 DI거든? 그러면 자기 자신이랑 혈례랑 곱했잖아. 그러면 이쁘게 써야 되겠지, 이쁘게. 자, 이쁘게 여러분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얘를 그냥 뭐해서 더한다? 제곱해서 더한다. 자, 왜냐면 혈례끼리 곱하면 공식이 그거잖아. 제곱해서 더한다. 그게 41인데 역시 여기 안에 있는 게 싹 다 자연수라서 더해서 41 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얘 둘이 더해도 25밖에 안 돼. 그럼 더 써야 돼. 16 다음에 누굽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41 찾으셨어요? 여기서? 41? 수영이 보여요, 41? 네. 자, 얘 둘이 더하면 여러분 41입니다. 16 더하기 25여야 되고요. 더 해봤자 여러분 그 40일 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찾으면 16이랑 25 찾았잖아? 그럼 이제 얘도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25거나 여기가 25거나 여기가 16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제 이건 좀 지우고 이제 답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곱을 한 게 노란색이니까 제곱을 안 한 걸로 다시 적어볼게요. 그러면 제곱을 안 하면 16이랑 25니까 여기 4랑 5 되거나
아니면 여기 5랑 4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거니까 여기다가 또 넣었을 때 C랑 D를 찾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랑 D를 찾아볼게요. 이게 이제 마지막 구하는 거죠. 자, 만약에 A랑 B가 1, 3이라고 치자. 1, 3. 그러면 C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B는? 그렇죠. 그리고 자리 바꾸는 거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밑에 케이스. 자, 그리고 1, 3 말고 3, 1도 된다면서요. 자, 3, 1 들어가면요. C는 뭐가 들어가고? 1. 그 다음 여기가 1이면 D는? 그럼 이 케이스는 어차피 또 자리 바꿈이라서 C랑 D는요.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켤레끼리 곱했으면 이것도 C제곱 더하기 D제곱이잖아.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9 더하기 4가 크냐?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1 더하기 16이 크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순서 바꾼 거라서 어차피 제곱해서 다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게 2개가 가능한데 지금 요게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7이 맞다 해서 요런 류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기간에도 천천히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약간 맛보기 느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갈까요? 질문 또 확인 체크해도 질문해도 되거든요. 있으신가요? 아니면 연습 문제. 몇 번? 190. 오케이 190. 자, 190 빨리 볼게요. 자, 일단은 190번은 여러분이 그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4개씩 끊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4개씩. 자, 0 되지는 않아요. 자, 근데 요 친구 보고 마이너스 I, 요 친구 보고 마이너스 2, 요 친구 보고 요 뭔데? 나 지금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는 3I, 그 다음 요 친구는 4. 이렇게 여러분이 어쨌든 연산을 통해서 앞에 4개를 탁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모양은 안 바뀌는데 1, 2, 3, 4가 5, 6, 7, 8, 9, 10, 11,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계산 안 해봐도 1자리에 5 넣고 2자리에 6 넣고 3자리에 7 넣고 4자리에 8 넣고 요렇게 쭉 이제 연달아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50까지 있어요. 1부터 50까지면 딱 50개거든. 자, 그러면 요걸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해봐. 자, 묶음은 몇 개가 나올까요? 몇 개 나오죠? 묶음은? 12개. 자, 그럼 왜 12개냐? 50 나누기 4를 하시면 4 곱하기 12 더하기에 2개 남거든요. 그래서 4개씩 끊어치면 12묶음이 남고요. 마지막에 2개가 남아요. 그러면 그 2개가 누굴까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2개는 누굴까요? 마지막 2개. 아, 그쵸. 근데 이제 맞거든요. 맞는데 요 형태가 49자리고 요 형태가 50자리겠지. 그니까 수영아, 내가 여기다 뭐라 써야 돼? 마이너스 40 얼마? 9. 아니, 정답. 자, 그리고 가원아 여기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딱 50개. 그래서 그 2개 남는 거는 1번, 2번 따라가겠죠.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가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4개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절대값이 2 커지고 2 커져서 여러분이 지금 처음에는 열심히 계산해보면 되고 나중에 내신 문제 풀 때는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 4개씩 묶으면 똑같다. 근데 그게 12묶음. 자, 그래서 답은 한 묶음 계산해서 곱하기 12 덧셈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2개는 누군지 계산해서 제대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게 답이고요. 또 확인 체크 중에 있으신 분?
오늘 2차 방정식 들어간 날이네. 193. 자, 193번. 자, 요런 거 여러분 연습해야 되거든. 자, 여기서 193. 일단은 우리 외워야 되는 것 중에서 이거 안 외웠나? 잠깐만. 내가 써볼게. 우리 외웠나 안 외웠나 얘기 좀. 자, 1-i분의 1 플러스 i가 뭐게? i입니다. i. 이거 i고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뭐게? 그렇죠. 이거 마이너스 i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 자,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외운 모양이 아니잖아. 그러면 어차피 분수잖아. 그러면 분모분자에 근데 어차피 분모분자에 마이너스 곱해도 저 모양이 안 나오는군요. 네, 똑같진 않네요. 근데 이게 어쨌든 봐봐. 지금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그냥 자리만 바꿀게. 자리 체인지. 자리 바꾸는 건 상관없잖아요. 덧셈이니까 이렇게 자리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를 여러분 묶어볼게요. 자, 마이너스를 꺼내잖아요. 그럼 여기가 1 빼기 i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여기서 줬으니까 위에는 그대로 1 플러스 i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구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죠.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진 않아서 여러분, 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실수를 하겠다. 실수와 계산해. 안 틀리면 어차피 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구조랑 연관이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싫어서 마이너스를 하나 앞으로 뺐더니 우리가 아는 애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긴 하죠. 자, 그래서 결론은 몇 번 곱해야 i가 되냐 이거야. 자, 여기서 4번 곱하면 1 된다. 기억하셔야 되죠? 4번 곱하면 1 되고요. 근데 그 전에 i가 지금 지나가거든요. 자, n에 뭐 들어가면? 아니면 4번만 해보면 알아. 어차피 최소값이니까 i는 4개 한 다음에 5, 6, 7, 8은 띵띵띵띵 도니까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그냥 안전하게. 자, 그러면은 1 넣으면 다르고 2 넣으면 마일이니까 안 되고 3 넣은 게 지금 답입니다. 자, 마이너스 i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3번에 i 3번. i 3번이 마이너스 i 곱하면 i. 그래서 답은 3. 그래서 넣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 가실 뒤에 확인 체크 있으신 분? 연습 문제 여기 100페이지 있으신 분? 202번. 네, 202번 일단 한번 볼게요. 절대값 문제. 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얘기해줘야 돼. 자. 여러분 일단은 루트끼리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생겨버렸죠? 자, 그러면 A랑 B가 부호가 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좋아요. 부호가 양수여야 돼요? 음수여야 돼요? 둘 다. 음수. 자, 우리가 여러분 그 루트끼리 막 곱하면 그냥 곱하는 것은 중3 때까지는 계속 플러스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둘 다 음수면 i가 2번 나와가지고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거 보자마자 a는 음수네, b는 음수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위에가 뭐여야 마이너스가 생기는지. 근데 이거 했나? 지연아, 이거 위에 C가 마이너스여야 돼? 플러스여야 돼?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ABC 부호만 찾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절대값 푸는 거라서 일단 이 노란 색깔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외워주시면 돼요. 곱할 때는 음수면 마이너스가 생긴다. 나눌 때는 밑에는 마이너스, 위에는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요. 제곱은 루트를 만나서 절대값으로 바뀌어. 절대값. 이제 풀면 끝. 자, 그럼 이제 갑시다. 요거 양수, 음수.
그렇죠.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여러분 음수죠. 미리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요. 양수에서 음수 뺐죠? 양수. B는 음수, C는 양수. 자, 써놓은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푸는 거야. 자, 수영아, 이거 A 더하기 B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 다음은? 오케이, 땡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수죠?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양수면 그대로. 자, 음수죠? 마이너스 붙이는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결과는 그대로고요. 양수니까요. 그대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한 게 답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네, 208 하고 그 다음 오케이. 일단 그러면 7, 8 갈게요, 여러분. 7, 8 실력업. 와, 우리의 실력이 여러분 쏙쏙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207번. 이것도 외우는 거다. 너무 잘 나오는 거. 자, 요거 모르면 진짜 안 된다고. 이렇게 두 개. 아니, 근데 환희는 교본 맞춰간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무엇이죠? 마이너스 2i고요. 이거는 네, 여기 이제 어쨌든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특별한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여러분 그대로 들어있어서요. 자, 이걸 보고 뭘 했어야 되냐면 쪼개는 거예요. 그 거듭제곱으로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쪼개서 n수는 그냥 꺼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2i로 바뀝니다. 이 자리가 마이너스 2i를 n승했다 이렇게 바꿀 거예요. 마이너스 2i를 n승했다. 근데요, 우리가 어차피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2 n승 곱하기 i n승 이렇게 바꿔서 푸는 게 여러분 조금 더 그냥 편하거든.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또 지수법칙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줄에서 이제 찾는 거예요. 1, 2, 3, 4 중에 누가 되나. 그러면 i가 역시 주기가 4기 때문에 1, 2, 3, 4랑 5, 6, 7, 8이랑 90, 11, 11이랑 10이랑 흐름이 계속 똑같거든.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1, 2, 3, 4를 넣어보는 게 여러분 제일 확신이 생기고 제일 차라리 이게 빠른 길일 수 있어.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해서 찾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1 넣어볼게요. 자, 1 넣으면은 다르죠. 그럼 그냥 답이 아닌 거죠. 자, 2 넣어볼게요. 자, 2 넣어보면 여기 괄호에 그 짝수가 들어가면은 어차피 이거 플러스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2 넣은 게 지금 이건데 계산을 하면 좌변이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근데 오른쪽은 2 넣으면 4i잖아요. 다르죠? 그건 답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3승에 i 3승을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8인데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라서 8i 나오거든요. 여기다 3 넣은 거랑 똑같네요. 그러면 3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개까지만 하면 돼. i는 주기가 4라서. 자, 그러면 지연아 4를 넣었다? 그러면 i 4승은 뭐가 돼버리죠? 그쵸? 그럼 얘랑 절대 안 같은 거예요. 얘는 i가 살아있는데 얘는 1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완벽하게 계산을 해봐도 되고 넣어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는 실수인데 여기는 허수니까. 자, 그래서 1, 2, 3, 4 중에 되는 게 여러분 3이었잖아. 그러면 5, 6, 7, 8도 여러분 열심히 대입해봤자 사실 똑같아요. 누구만 될 것 같아요? 네, 그 규칙을 따라갑니다. 의심되면 그냥 해보면 돼요. 한 번만 더 여러분이 해봐서 확신을 가지면 돼. 3 다음에 되는 건 7이야. 근데 개수 구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개수 세는 방법 할 건데 일단 개수 셀 때요. 되는 거를 제일 작은 거를 잘 찾고 그 다음 번째가 사실 7인 이유는 주기가 4라서 4만큼 커져야 되기 때문에 3 다음에 7인 거거든. 주기가 4라서 그 다음 숫자는 플러스 4야. 그러면 7 다음에 뭐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이게 규칙인 거예요. 넣어보지 않아도 규칙이 3부터 4씩 더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100 이하까지 중에서
몇 개인지를 세야 돼. 자, 몇 개인지 이제 이게 가끔 헷갈려. 자,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떤 방법이 있냐? 개수 세는 방법. 자, 첫 번째 방법. 솔루션 1.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뭐가 있냐면 그 배수로 만드는 거예요. 배수.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4씩 커지잖아. 그러면 앞에가 4로 시작하면 요런 거는 여러분이 개수 세는 게 무지 편하거든. 배수 개수는 엄청 빨리 셀 수 있어. 근데 얘는 지금 배수가 아니라서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3을 4로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했다 생각하는데? 얼마 더한 거야? 그쵸? 대신 얘도 1 더하면 돼요. 개수는 안 바뀌어요. 개수. 다 같이 1을 더했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개수랑 여기 들어가는 개수는 안 바뀐다. 그래서 개수 셀 때 이게 나머지가 지금 이렇게 정해진 케이스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막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4를 더하고 있다는 거는 여기가 4가 돼야 편한 거거든. 그래서 1을 다 같이 더해줬을 때 100일 안에 4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그냥 푸는 거야. 그래서 25개겠죠. 답은 25개. 그래서 이게 하나 차이로 틀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배수 셀 때 일단 배수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주기가 4잖아. 4씩 더하잖아. 나중에는 8씩 커지는 것도 있고 12씩 커지는 것도 있어. 그러면 그런 거를 그냥 다 대비해서 두 번째 방법도 괜찮거든. 자, 그게 뭐냐면 약간 어떤 느낌? 1차 함수 느낌이에요. 1차 함수 식 세우기 스킬. 자, 1차 함수. 자, 뭔 말이냐면 얘를 있잖아. 1 넣으면 3 나오고 2 넣으면 7 나오고 이런 규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상 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3이고 두 번째는 7이고 세 번째는 11이고 네 번째는 15다. 얘를 함수로 바라보는 거야. 함수로. 이 개수가 제 번호인 거야. 1, 2, 3, 4. 해서 만약에 10번까지 들어가면 10개인 거야. 요런 느낌. 자, 1차 함수. 여러분, 얘가 4씩 커지고 있죠? 그래서 기울기는 그냥 4예요. 그러면 4K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기울기가 4니까 AX 플러스 B. 자, 근데 1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거든? 첫 번째 게 3이잖아. 2를 넣으면 3이 돼야 돼. 자, 얼마 빼면 될까요? 요렇게가 여러분 얘의 식이에요. 4K 빼기. 그래서 얘가 100까지 몇 개 들어가는지만 구하면 돼. 그럼 이것도 25까지 들어가죠. 그럼 25개. 그래서 어떤 숫자로 시작하든 얘는 이제 이 방법으로 하면 항상 이렇게 이쁘게 나타낼 수 있어. 자, 이게 사실 배수에 나와요. 배수. 고2 때 수열에 나와요. 수열. 정확하게는 등차 수열. 근데 뭐 하여튼 그런 거 몰라도 되니까 요거 연습했으면 좋겠는 거야.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모의고사나 내신에 맨날 나와, 개수는. 자, 만약에 뭐하죠? 예를 들어서 얘는 3으로 출발하니까 만약에 2로 출발했어. 근데 글쎄 규칙이 8씩 커지네? 2로 시작해서 8씩 커지네? 자, 그러면 몇 K? 8K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Y는 AX 더하기 B에서 얘가 여러분 기울기였거든요. 그래서 얼마씩 커지는지가 여기 기울기예요. 8씩 커지면 8K. 자, 근데 첫 번째 게 2잖아요. 1 넣어서 2가 나와야 시작이거든. 그럼 얼마 빼면 돼요? 네. 요렇게 하면 만약에 뭐 이거 뭐 100까지래? 그럼 그냥 K가 몇 번 들어가는지 보면 돼. 106 나누기 8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8씩 커지면 여기다 6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돼요. 나는 이게 더 편하다. 그러면 106 나누기 8 똑같잖아요. 106 나누기 8. 하여튼
나중에 내신데 많이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자, 208번 일단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려. 나도 가끔 틀려, 얘들아. 이실직고 하자면. 너무 짜증나, 이런 거 막. 제일 싫어. 제일 싫어요. 자, 근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뭐냐, 부호를 써야 돼. 부호. 이 근호간에를 막 곱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이런 거를 다 써놔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x 더하기 1 플러스. 그 부호 찾을 때 여러분 조금 헷갈리시면 이 사이 범위에 만만한 숫자 뭐 있어? 0 같은 거 대입하면 돼. 0 넣어서 양수면 플러스, 0 넣어봐 마이너스, 0 넣어봐 플러스, 0 넣어봐 마이너스. 저 범위에 있는 거를 넣으면 부호를 이제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그 이항시켜가면서 풀어도 되죠. 얘를 넘기면 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다. 양수. 근데 어차피 대입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아? 어차피 여러 개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자 부호를 일단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곱셈이기 때문에 여러분 뭘 먼저 곱해도 상관없거든. 그러면 이왕이면 뿔뿔이랑 마마를 곱하는 선택을 제가 해볼게요. 뭐 상관없습니다만. 자, 내가 뿔뿔이랑 마마를 곱한다 쳐볼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제곱근 계산할 때 뿔뿔은 그냥 곱해도 된다. 이건 뭐 중3 때부터 하던 거니까 여러분 그냥 루트 안에서 그냥 계산해도 되잖아요. 루트 3, 루트 2는 루트 6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 마마가 주의사항이죠. 마마는 그냥 곱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자, 앞에 뭐가 생겨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둘 지금 벌써 곱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부호가 뿔뿔 곱해도 얘는 플러스고요. 어차피 이거 마지막에 또 곱해야 되니까. 그 다음 얘는 마마 곱했으니까 여기 플러스죠.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저 안에 있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합차하면은 1 빼기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합차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1이 지금 똑같으니까 얘도 1 빼기 x제곱이래요. 근데 얘도 근호 안에가 플러스고요. 얘도 근호 안에가 여러분 플러스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밖으로 빼고 얘는 어차피 똑같은 것을 제곱한 거잖아요. 두 번 곱한 거니까. 그러면은 얘는 루트를 밖에서 제곱이거든? 안에서 제곱이 아니고. 밖에서 제곱하면 우리 요거 제곱하면 그냥 뭐야? 3이야? 루트 마이너스 3 제곱하면 뭐야? 와삼일까요? 이건 맞아요, 맞아. 여러분 봐봐. 밖의 제곱은 부호를 상관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얘 뜻 자체가 이거야. 이거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3 되는 수. 얘가 이제 루트의 뜻이야. 그럼 제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3이다. 그러니까 밖의 제곱이랑 안의 제곱이랑 안 헷갈려야 돼. 밖의 제곱은 무조건 여러분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부호 볼 필요 없이 두 번 곱했으면 얘가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지금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답이 이렇게. 맞아요? 다행이에요. 왜냐면 이게 이게 순서에 따라서 은근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또 있으신가요? 나중에 다푼애는 나중에 질문 받을게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은 아직 안 끝났나? 끝났죠? 풀이. 끝났어. 자,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오늘 뭐 할 거냐면 이거 01. 잠깐만, 진도 계획표를 한번 보고. 오늘
이건 어디까지 해야 되더라? 진도 계획표. 야, 내가 원래는 P인데 이렇게 산다. 2차 방정식 하나. 하나만 하면 되네. 잠깐만. 2차 방정식 하나. 아, 예, 그렇군요. 아닌데요? 편배식까지 해야 되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원래는 두 파트구나? 계획이. 자, 일단은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 2차 방정식 중3 때랑 달라지는 거는 허근이 추가되는 것밖에 없어. 너네가 아는 거랑 다 똑같은데 이제는 실근이 아니고 허근도 생겨서 이제 조금 다른 거야. 자, 여기 있죠, 이거. 그 중3 때도 나온 건데 그 판별식이 그때는 뭐 메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중3 수학은 옛날에 가르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판별식을 배우긴 배울 거야. 그 명칭은 안 배워도 루트 안에 들어가는 거 있죠. 우리 근해 공식 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를 여러분 그 판별식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 언제 쓰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판별식은 언제 쓰냐면 실근의 개수를 알 때, 실근의 개수 구할 때는 판별식을 씁니다. 근구할 때는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 하셔야 되고 개수가 궁금할 때 쓰는 거예요. 개수가 궁금할 때. 자, 그러면 혹시 자 여기서 여러분 그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여러분 이게 근해 공식인데 이제 기억 안 나시면 큰일 나고요. 다시 외우셔야 되고요. 루트 안에 있는 요 말을 대문자 d라고 쓰고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짝수 근해 공식 있죠? 짝수 근해 공식 외운 사람 짝수 근해 공식 1, 2. 자, 여러분 근데 있잖아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뭐 보통 이게 기본이야. 그 복잡수 정도가 요게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B잖아, B. 근데 이거를 그냥 판별식 되긴 하는데 그냥 판별식으로 가면 이게 좀 많이 식이 길어요. 여기 4도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또 4배까지 해야 돼. 그래서 그 짝수 근해 공식 필수입니다. 이제 필수. 그래서 짝수 근해 공식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 일단 짝수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요걸 여러분 짝수 근해 공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언제 쓰는 거냐면 부호는 상관없으나 이게 2배로 표현이 되면 그거의 절반이 여러분 그 b-가 될 것이고 절반 가지고 제곱해서 ac만 빼면 되는 거죠. 4 없이. 그래서 그냥 외워야 돼.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일단 짝수 근해 공식은 안 해도 돼. 지금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데 오늘 하는 거는 요거 외우라고. 요거 b-제곱 마이너스 ac. 요거는 짝수 판별식 4분의 d라고 씁니다. 4분의 d. 그러니까 기호가 뭐 d라고 써도 틀리진 않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판별식, 얘는 짝수 판별식. 그건 외워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래서 판별식이 여러분 0이면은 근호 안에 0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가 0 되면 뿔마가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x가 몇 개인 거야? 근이 몇 개인 거야 얘는? 한 개인 거죠. 뿔마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이면 중근. 같은 두실근이라 부르지만 어쨌든 그거는 이제 중근 하나. 눈에 보이는 근은 하나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이제 여기가 5야 5. 그러면 이게 양수면은 플러스인 근 하나, 마이너스인 근 하나 해서 양수가 서로 다른 두실근. 이제 반대로 음수면 자 여기 여러분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무슨 수? 허수. 그래서 이제는
없는 게 아니고요. 허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중3 때는 없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없는 게 아니고요. 허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서로 다른 두 실근, 여러분 알던 거, 중근 알던 거, 여기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제 다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새로 외워주시면 되겠고, 자, 실근을 갖는 거는 중근까지는 실근입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까지는 실근이라서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만 허근인 거죠. 허근. 그래서 이거는 왔다리 갔다리. 허근 갖는다 하면 판별식 음수, 판별식 음수면 허근 갖는다. 막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두 허근까지는 안 외워도 돼. 그냥 허근은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도 돼. 실근은 요거랑 요거랑 구분하셔야 되고, 허근은 그냥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랑 허근이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판별식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22번 한번 볼게요, 우리. 자, 외워야 됩니다. 판별식은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것이고, 문제에서 거꾸로 실근의 개수를 정해줬거든. 자, 실근의 개수가 얘는 2개래. 실근의 개수가 얘는 1개래. 실근의 개수가 얘는 0개래. 자, 그러면 첫 번째는 판별식이 수연아 0보다 뭐하다? 0보다? 오케이. 자, 나연아 중근이래. 판별식이 0이다. 그리고 허근이면 여러분 무조건 판별식 음수. 그냥 내용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판별식. 자, 근데 여기를 관찰을 한 결과 땡땡땡땡땡땡 하시면 요거의 절반이 플러스 2죠. 얘가 여러분 바로 B'입니다. B'. 2배잖아요. 저는 2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틀리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의 계산을 위해서 반띵을 제곱하고 4를 안 곱하고 마이너스 AC. 자, 그래서 한 번만 같이 해보면, 자, 정확하게는 그 짝수 판별식이라서 너네 근데 이런 거 안 써도 돼. 어차피 나는 설명할 때 쓰는 거지. 너네 풀 때는 전혀 안 써도 되지.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C 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7 계산 다 해놓고 0보다 크다.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A는 7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약간 서술형을 위해서 이렇게 가자. 순서를 이렇게 하자. 자, 만약에 여러분 3번을 풀잖아. 그러면 일단 D를 구하는 거야. D를.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 그러면 일단 7 마이너스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얘가 0보다, 자, 허근이면 0보다 뭐 해야 되죠? 그렇죠. 해서 A는 7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등식과 부등식이 원래 같이 있으면은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논술을 위해서. 별거 아니지만 그냥 계산하고 부등식 풀고, 계산하고 부등식 풀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갔어요? 자, 이제 요 한 대까지만 좀 시작하고 잠깐 여러분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거 한 번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이거 딱 봤지?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로 지금 구분 짓고 있죠? 그러면 근해공식 쓰고 있으면 작살이 하는 거고, 판별식 써야 되는 거고, 판별식. 자, 나연씨. 자, 허근이야. 판별식이 0보다? 똑같은 걸 물어봤죠, 내가. 자, 그 다음에 주아야. 중근이면 판별식이? 그렇죠. 0이랑 같다. 자, 그리고 소희야. 판별식이 0보다? 오케이. 해서 실근이 2개, 실근이 1개, 실근이 없을 때 해서 지금 이것도 판별식 문제가 되겠고, 자, 계산할 때 3번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D를 한 번만 제대로 구하자. 자,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2로 친절하게 묶여있죠, 여러분? 그러면 얘를 B'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를 적는 것과 마이너스를 안 적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어차피 제곱을 할 거라서 마이너스는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 제곱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2로 꺼내도 되고 마이로 꺼내 있으면 얘가 그냥 여러분 B-라고 생각해도 지금 돼요. 마이너스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다. 2만 날리면 돼. 자, 그래서 내가 뭐라 했을 거냐면 m 플러스 3 제곱 마이너스 a 확인하고 c. 그러면 계산하면 여러분 6m 플러스 9만 나와요 지금.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이렇게 등식으로 써놓고 여러분이 아까 대답했던 거를 여기다가 이제 그냥 적으면 되는 거지. 0보다 크다, 0이랑 같다, 0보다 작다. 이것만 풀면 이제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그 225번에 별표 칠 게 있는데 여기서 겁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일단 여기는 쉽죠? 서다도실. 자, 가원아, 서다도실. 판별식이 0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판별식 문제는 맞으나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얘는 지금 판별식만 쓰면 틀려. 왜 그럴까? 그 왜 막 중3 때부터 이건 뭐 고1 때든 뭐든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그 함정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다 맞추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저기 이제 이 문제의 특징이 뭐예요? 왜 판별식만 쓰면 틀릴까요? 오,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자 2차 방정식이라서 우리가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근데 글쎄 여기가 숫자가 아니고 문자네. 최고차 한계수가 문자네, 문자. 그러면 무조건 저기가 함정이에요. 자, 2차가 되려면 최고차 한계수가 절대 뭐는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개념이죠. 최고차 한계수가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0은 안 됩니다. 자, 그 말은 1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판별식을 쓰는데, 당연히 쓰는데, 두 번째로 1은 절대 답이 안 된다 해서 제외시켜줘야 돼, 1을.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보면은, 자, 우리 소희씨, 요거 짝수 판별식 됩니까? 안 됩니까? 짝수 판별식. 2가 있으니까. 되죠. 여기서 2를 나누면 얘가 바로 B-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짝수 판별식으로 쓸 겁니다. 자, 그러면 B-가 얘고요. 제곱 마이너스 AC. 제곱 쓰면 더 좋겠죠. 똑같은 거 두 번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D를 구하는 거고요. 자, 계산을 하면 2K-1이 나오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하지 말자 했잖아. 2K-1이 0보다 크다. 땅땅땅. 보기 중에 답을 당연히 주겠죠, 이렇게. 근데 이 답은 틀린 답인 거죠. 자, 왜냐면 2분의 1보다 큰 게 다 답이 된다 이 뜻이거든, 얘는. 2분의 1보다 크면 다 돼야 돼. 근데 안 되는 게 있죠. 1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직선을 생각해 보시면 2분의 1보다 큰 거 중에서 누구는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1이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야. 그럼 빵꾸 뚫고 이렇게 해서 여기 따로 답을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답형의 시험 문제가 뭐 무조건 나오죠, 이런데. 그냥 숫자인 거 절대 안 주고 1은 제외. 자, 그래서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자, 답은 2분의 1보다 크고 오른쪽이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자, 1 미만에서 끊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K가 1보다 뭐 할 때? 그쵸? 요렇게 두 개 나눠서 적어야 답이지. 부등식으로 써야 되는데 2분의 1보다 큰데 1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답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은 통해도 부등식으로 범위를 쓸 때는 무조건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되지 이런 거 절대 없음. 근데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도 맨날 강조할 부분이 저거거든. 최고차 함계수. 자, 그래서 2차 함수든 2차 방정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저 부분이 계속 나올 거라서 여러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2개만 더 하고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문제 풀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같이 한 번만 7번, 8번 제가 설명하고. 야, 근데 잠깐만 여기 무슨 오다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지? 분명히 조금 늦는다 그랬는데 지금 조금이 1시간인데? 어디야? 얼마나 늦는 거야? 일단 빨리 적어두게 하고. 자, 후딱 2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7번에 요거 순서를 매길 거예요. 자, 얘가요. 일단 2차 방정식에서 여기 중근 갖는다 있죠? 중근 갖는다. 이거 1번 표주세요. 1번. 중근 갖는다. 자, 그리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자, 여기가 2번. 자, 일단은 그 중근 갖는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x가 실근인데 그게 이제 중근이라는 뜻이니까 실근이 몇 개라는 뜻이에요? 실근이 몇 개인 거야, 중근은? 그치. 같아서 한 개가 되는 게 여러분 중근이잖아. 그러면 실근이 하나란 소리거든? 근데 K 값에 관계없이 실근이 하나다.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일단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쓸 겁니다. 판별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 중근을 갖는 상황이 K 값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라서 판별식이 먼저입니다. 근데 수영아, 짝수 판별식 돼요, 안 돼요? 그쵸? 지금 봐봐, 이 문제 특징 여러분 2로 묶여있든 마이너스 2로 묶여있든 상관없다고 했죠? 여기가 바로 B'입니다. 여기가 B', 요게 절반입니다.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는 어딜 가나 필수. 이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1 생략하고 C. 바로 풀어도 문제 없는데 일단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게요. 자,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근데 없어지고 플러스 B 마이너스 1. 자, 이게 여러분 남은 결과입니다. 근데 얘가요, 우리 뭐 돼야 된다고 했냐면 0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자, 두 번째가 이걸 했죠?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해야 돼. 자, 그러면 세 글자. 얘 뭐라 불렀어? K에 대한 항등식.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주인공 문자가 K로 바뀌면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 돼야 된다는 말은 K로 묶여있을 때 이 개수가 빵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3 들어가나 100 들어가나 마이너스 5 들어가나 모든 수가 들어가도 다 0 되려면 K 앞에가 0 돼야 되고요. 뒤에도 동시에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A는 0이어야 하고 B는 1이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답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하나 더. 뭐 똑같은 문제네요. 개꿀. 자, 8번 봐봐. 여러분,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래. 그럼 이거 두 글자. 완전 제곱식이면 일단 이거부터 정리할까 여러분? 자, 완전 제곱식이 뭔지. 자, 완전 제곱식이라 하면 중3 때도 계속 나왔지만 어차피 2차니까 우리 지금 누군가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제 여러분 완전 제곱식인데요. 여기에 상수는 곱해져 있어도 됩니다. 근데 문자가 곱해져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x가 들어가고 제곱이 되고 여기에 상수 있는 건 괜찮아요. 자, 이런 걸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능력을 붙였어. 그러면 당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의 특징은 뭐죠? x가 뭘 갖는다? 그렇죠. 중근을 갖는다는 여러분 그냥 똑같은 문제입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은 거죠. 완전 제곱식이다 이꼴 중근 갖는다. 2차 방정식이. 자, 그래서 얘도 역시 판별식 문제가 되겠고 여기는 2배로 안 묶이죠. 1이 지금 플러스 1이라서 2로 안 묶이잖아요. 그럼 그냥 무조건 그냥 판별식. 수영아, 그냥 판별식 까먹은 거 아니지? 판별식 뭐야? 근데 우리 수영이가 잘하는구나. 수영이 수학
90점 아래로 떨어진 적 있니? 중학교 때? 네. 있어? 자,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죠? 생략하고 c. 자, 여기 여러분 이제 판별식이고요. 뭐 전개하시면 됩니다. 4k 제곱 사라지고요. 4k, 4k, 8k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자,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0이어야 돼서 k는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판별식만 떠올렸네요. 잠깐 시간 빠집시다 우리. 좋았어. 여기를 끊어야 돼. 오, 가은이 너 이제 끝났네? 잘했다, 잘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 깜빡깜빡 안 하면 녹음이 하나도 안 된 거거든? 근데 아까 꺼져 있더라. 이렇게 결석생이 있을 때 이걸 보내야 되는데 좀 가끔씩 봐주세요. 보이죠? 깜빡깜빡. 근데 이게 좀 티가 잘 안 나긴 해. 그치? 이게 많이 꺼져 있으면 나한테 좀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우리 요 파트에서 그 근각계수 관계가 겁나 중요해. 그래서 내가 마음의 위안이 생겼어. 왜냐면 이거 다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 절반만 할게요. 근각계수 관계 워낙 중요한데 절반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그 119쪽 있죠? 119네요, 119. 약간 이런 거 숫자 의미 부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 여기서 두근의 차라는 멘트가 있거든. 근데 이게 진짜 이거 수능 때까지 계속 쓸 거라서 이 두근의 차를 우리는 이제 필수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 판별식이랑 근각계수 관계 이렇게 두 개를 지금 하는 건데 근각계수 관계에서 합이랑 곱만 외우지 말고요, 여러분. 차까지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 계수 A, B, C가 있을 때 근의 공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러분.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판별식인데 그냥 D라고 쓸게. 자, 그리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라고 쓸게. 그래서 D가 양수라고 하면 실근이 두 개거든요. 그 두 개가 지금 각각 알파랑 베타다. 요 얘기라서 지금 실근이 두 개인 겁니다. 얘가 양수니까 실근이 두 개. 근데 뭐 허근도 상관없죠. 허근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뭐 그냥 상관없어요. 실근이라는 하는 말 괜히 썼어. 그냥 중근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 개인 거잖아. 자 여기에서 더해보면 분모가 지금 여러분 똑같잖아요. 그냥 더해봐봐. 더해보면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여러분 지워지니까 마비해서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연한 거야. 이 연산 자체가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외운다 이거죠. 자, 그 다음 곱하면 여러분 또 이뻐요. 자, 이번에 한번 곱해볼게요. 자, 둘이 곱하면 4a 제곱이 되고요. 자, 얘랑 얘 곱하면 무슨 공식이 생겨? 곱하면? 합차. 그래서 마비 제곱하면 b 제곱과 똑같고 빼기 루트를 제곱하면 그냥 d만 남잖아. 근데 d가 실제로는 누구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해서 4a 제곱분의 4ac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약분하면 그냥 a분의 c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우는 게 힘들지 않으니까 그냥 a분의 c가 두근을 곱한 거다. 이렇게 바로 가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근의 차 한 번만 볼게요. 자, 두근의 차는 일단 여기 절대값을 붙는 이유가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 차이가 궁금한 거고 차이는 양수 개념이거든. 예를 들어서 뭐 3과 5가 있어. 그럼 이거를 2차이라 부르지 마이너스 2차이 난다 이렇게 안 부르잖아.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거예요. 요게 두근의 차 이렇게 읽어야 돼. 자, 두근의 차는 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차겠죠. 그래가지고 자, 빼면 분모는 같으니까 한 번만 쓰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b가 지워지겠죠. 똑같은 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플러스의 몇 배가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2를 약분하잖아요. 그러면 a분의 루트 판별식만 남겠죠. 그래서 지금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a니까 그냥 같이 외우자 이거야. 그리고 분자는 마이너스 b 그냥 c 루트 판별식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절대값이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그런 건데 어차피 절대값은 양수 개념이니까 음수도 양수로 바꾸시면 됩니다. 해서 요 세 개를 일단 외워야 돼요. 자, 요렇게 증명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얘랑 얘는 사실상 a 곱하기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거 전개하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같다는 거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인수정리 이용한 거.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얘는 얘고 얘는 얘라는 게 증명이 되거든. 근데 이제 얘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그냥 근을 구해서 했던 건데 여튼 이 세 개는 세트라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8이 있어요. 는방.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자, 그러면 두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예. 자, 나연씨, 두근의 곱은? 자, 그리고 자, 문제에서 두근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자, 요 a잖아요. 절대값이어도 1이죠. 양수니까 루트 b제곱 마이너스 근데 예시가 잘못됐네요. 바꿀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루트 17 여기 여러분 그냥 두근의 차 해서 요런 멘트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써서 막 근을 구하고 막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바로 요 세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자, 개수가 지금 1로 시작할 때는 여기 부호 반대 얘는 그대로 이게 직관적으로 봐도 되겠죠. 얘는 부호 반대 얘는 그대로. 자, 그리고 얘는 그냥 루트 판별식.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요거 있죠. 판별식 중에서 이거 짝수 판별식은 안 돼요. 가끔 이게 또 애들이 짝수 판별식 하다가 틀리는데 이거 그냥 무조건 생 판별식 들어가야 돼. 짝수 쓰면 안 돼. 얘는 실근 개수할 때는 짝수 판별식 써도 되는데 이거 짝수 절대 안 됨.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x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더. 만약에 여러분 개수가 2 자, 만약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뭐 인수분해 되든 안 되든 뭐. 자, 이렇게 칩시다. 자, 그러면 자, 두근이 여러분 알파 베타야. 이번에는 분수가 생길 수 있죠? 근각계수 관계했을 때 얘 분의 얘. 자, 부호가 바뀌는 게 두근의 합이고요. 곱은요 얘 분의 얘. 부호가 안 바뀝니다. 그죠? 요 순서대로 여러분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거꾸로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왔다리 갔다리가 돼야 되니까 여러분 개수가 1인지 1 아닌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할 거고요. 자, 여기 넘어갈게요. 어차피 익히기가 예제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제로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공식을 한 번만 더 외워봅시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요걸 할 때 여러분 자, 알파 베타에서 요 개수가 지금 1이 아니니까 실수의 여지가 있겠다라고 싶으면 2를 나눠서 푸셔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긴 해요. 근데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그죠? 여기서 그냥 얘분의 얘 부호반대 얘분의 얘 그대로 이걸 하면 되는데 뭐 나는 좀 이게 그냥 뭔가 편할 것 같다 하면 2를 나눠서 써놓고 둘이 더한 건 부호반대 둘이 곱한 건 그대로 뭐 어차피 여러분 이제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개수의 차이는 어차피 약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런 문제를 만났는데 열심히 알파랑 베타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이제 문제 의도를 전혀 이제 여러분 이제 산으로 가는 것이고 그냥 무조건 두근을 줬으면 우리는 인수분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합곱을 이용해서 1, 2, 3, 4, 5를 뭐가 없네요. 1, 2, 3, 4를 그냥 전부 다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목적이 뭔 줄 알아? 그냥 보통은 지금 이게 목적이야. 곱셈 공식 이용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저기 뒤에 뭐가 붙어야 되나요? 이 아니에요. 이거 4입니다. 4. 여러분 여기도 지금 완전 제곱이고 여기도 완전 제곱이잖아. 그러면 2 빼는 거 아니고 4 빼는 거임. 그래서 우리 구분할 때 제곱의 합은 2알파 베타 빼는 게 맞고 지금 여기가 전체 제곱이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곱셈 공식 변형식에 있는 거죠. 요거는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만 안 헷갈리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2랑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만 하면 그냥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얘도 여러분 변형식이죠. 요거 상승한 다음에 수영아 이거 불러봐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 다음 쓸 거. 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공식이 그냥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2를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그래서 넣는 거는 여러분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자, 요런 류는 전개 한번 하면 편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합고 말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수가 나왔어. 분수인데 더 해야 돼. 자, 두 글자 뭐 해야 됩니까? 예, 통분. 자, 그러면은 얘는 뭐 조금 그냥 식이 귀찮더라도 분모 둘이 곱해주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하면 결국에는 전개를 하시면 곱 더하기 합, 그 다음에 여기도 곱, 여기는 또 합. 이렇게 뭔가 대입하기 편하게 그 짝끼리는 이렇게 괄호 쳐주면 조금 넣기가. 결국에는 더한 거랑 곱한 것만 알면 이거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지? 이게 딱 이 근각계수 관계 문제인 거죠. 자, 245번 보세요, 여러분. 245번 딱 제 발 사이즈거든요. 너네 발 얼마야? 너네 발 존나 작나? 230? 230? 얼마야? 너네는 발 사이즈가? 170. 에? 그렇게 크다고? 오, 진짜? 키도 크고 너발 사이즈 250. 아, 나도 한 50까지는 싫어. 발 제일 작은 사람은 누가 그럼? 우리 반 애들 다 가은이 발 무슨 맞지? 귀여워. 나는 발 사이즈 작은 애들이 부럽거든. 나도 중학생 때부터 발 사이즈가 커가지고. 자,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이거 통분하고 있으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얘는 통분 아니야. 자, 분수끼리 더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 물론 통분해도 풀 수는 있어. 안 풀리진 않거든. 근데 여러분 자 이거 통분 x. 자, 왜 x냐면 우리가 근을 이렇게 줬을 때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건 맞는데, 자 일단은 요 흰 색깔 한번 써볼게요.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예요, 2예요? 2고 곱은 4예요, 마이너스 4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통분해도 돼요, 여러분. 고생하고 싶으면 사서 고생하세요. 자, 근데 잘 보면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도 중요한 거 맞는데 근각계수의 관계도 중요한 거 맞으나, 자, 두 번째 준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잖아. 그게 뭔 말이냐면 지금 제곱이 보여서 그래. 자,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성립해야 되잖아. 이거를 동시에 이용해야 식이 간단해지고 이뻐집니다. 그래서 아까와의 차이점은 제곱, 세제곱 요런 게 여러분 등장하면 차수를 낮추는 용도로 제곱은 넘기면 2알파 빼기 4 해서 차수를 낮춰야 우리는 무조건 전개가 유리하기 때문에 제곱이 보이면 이렇게 한 단계를 낮추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인 거죠. 알파 제곱 대신 2알파 빼기 4를 넣으면 여기가 또 사라지면서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간단하게 바뀌어. 그럼 사실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알파에 베타 넣고 베타에 알파 넣은 대칭식이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베타분의 알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을 한번 계산했으면 그냥 요것도 알파 베타 자리 바꿔서 넣는 게 나름의 요령인 거지. 뭐 똑같이 계산해도 어차피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결론은 얘를 계산해야지 저거를 다 통분하지는 말자. 자, 그러면 이제는 통분해서 여러분 답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장이 안 나요. 왜 이런 걸까? 또 깜빡거리네.
뒤에 여러분 답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그냥 조금만 미리 더 해놓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어디서부터 복잡하기 시작하냐면 요 앞에서 끊어야겠다. 자 오늘 11번까지 할게요 여러분.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10번이고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거의 이제 앞에 거는 사실 계산하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읽은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숫자로 주어졌으니까 이게 거꾸로 A랑 B를 구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두 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를 이제 개수를 근으로 표현하자. 자, 근데 자, 첫 번째는 두 근이 여러분 마사인데 그러면은 두 근이 마사와 이하. 그러면 요거를 보고 이차함 개수가 1일 때는 여기가 몇 x인지 바로 알아야 되겠죠. 마이가 맞을까요? 2가 맞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더하면 마이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가 2를 적는 거야. 자 그리고 곱한 거 그대로 여기가 마팔 는 0 해서 요 연산이 왔다리 갔다리가 여러분 편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3차 방정식을 풀 때도 인수분해하면 2차 방정식이 또 들어가고 2차 함수 할 때도 2차 방정식이 또 들어가고 고2 때도 2차 방정식이 또 나오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두 근을 알지? 그러면 그냥 촥 이렇게 여러분 만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개수가 1인 거 확인하고 더하면 마이니까 얘는 2고 곱하면 마팔이니까 B는 마팔이다 해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바로 쓰는 것이고 A랑 B를 구한 거기 때문에 밑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자 요거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개수가 1일 때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만약에 똑같은 문제인데 A, B를 구한다고 여러분 쳐봐봐.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 그냥 여기에다가 몇 배 하면 되게? 개수는 여러분 그냥 똑같이 3배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뭐 대부분의 문제가 개수가 1이긴 한데 자 개수가 1이 아니다 라고 치면 우리가 구한 거에다가 3을 곱해서 그냥 착 적으면 되는 거야. 암산할 수 있잖아 그지? 우리가 구한 거에다가 3을 곱한 게 여러분 이제 개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개수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는 그냥 그 숫자에다가 아닌 숫자를 곱해서 적으시면 그게 답이 됩니다. 뭐 분수 만들면 거꾸로 되는 거 맞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개수가 1이었으니까 그대로 적은 것이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해 볼게요. A에다가 2 넣고 B에다가 마팔 넣고 B에다가 마팔 넣고 자 이렇게 해서 2로 나눴다. 근데 문제에서 여러분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답 적고 넘어가는 게 맞아. 보통은 합을 물어보거나 곱을 물어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주거든. 근데 이게 또 어이없게 인수분해가 되긴 하는데 자 얘는 두 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3 하고 이제 끝나야 된다 이거죠. 인수분해 물론 되지만 안 되든 되든 그냥 두 근의 합은 3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와 너 많이 늦게 왔네. 어쩌고 꾸미는 줄 알았잖아. 교복은 잘 맞췄어? 너네는 교복이 어디서 맞추죠? 하나밖에 없나? 그럼 교복 어디서 맞춰?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아이비도 있고 아이비도 있고 아씨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오래전이니까. 와 뭐 있지?
아 어떻게 내 기억력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엄청 여러 군데 있었는데 너네는 교복 혹시 여러 군데야? 너네도 맞출 수 있는 데가? 학교에서 학교에서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 같은 학교 학생들은 다 똑같은 데 가서 맞추는 거야? 골라서 하는 게 아니야? 그렇구나. 신기하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2번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숫자가 아니고 문자잖아? 그래도 얘를 숫자라 생각하고 그대로 봐야 돼. 자, 둘이 더한 것과 둘이 곱한 것을 써볼게요. 자, 둘이 더한 거는 여기를 딱 보시면, 자, 지연씨, 마이너스 A, A라고 써야 될까요? A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그대로 쓰는 거죠. B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B라고 쓰는 거야. 여기가 마비라고 돼 있으면 마비라고 써야 돼. 요게 지금 한 파트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갈 건데, 잘 보시면 우리가 적어놓은 얘랑 얘 있죠? 얘랑 얘가 갑자기 또 두근이다 이거야. 얘가 A고 얘가 B인데 얘의 근이 A랑 B래. 해서 이제 문제가 여러분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자, A랑 B가 있어. 근데 솔직히 잘 봐봐. 여기서 B가 여러분 얼마인지 바로 나와요. 근각계수 관계를 잘 보면 둘이 더하고 뭐, 둘이 곱하고 뭐 하지 않아도 여기를 잘 보시면 마이너스를 떼면 두근의 합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A잖아요. 그럼 B가 뭘까요? 그렇죠. B가 1이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관심 가져보세요. A가 뭘까요? 그렇죠. 두근의 곱이 2니까 N이 2겠죠. 그래서 꼭 식으로 안 가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이 개수를 보고 여러분이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자, 두근이 A랑 B였는데 여기가 딱 A 더하기 1이라서 B가 1일 수밖에 없고 두근의 곱이 2라서 얘가 1이니까 얘는 2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편해야지. 이걸 계속 더하고 뭐 곱하고 뭐 하면은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개수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잠깐만요. 뒤에 거 먼저 볼게요. 자, 어디로 잠깐 가냐면 마음에 안 드네요.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너무 껑충 뛰네 속도가. 자, 뒤에 가서 우리가 오늘 11번까지만 이제 할 거거든요. 이제 11번 볼게요. 수영이 나중에 50분 되면 나가야 돼. 아직 한 시간 있다. 한 15분 남았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아까 문제와 차이점이 뭐냐면 알파 베타라고 주지 않거든. 자, 두 개만 딱 할 겁니다. 여기서 요거 밑줄 꺼주세요. 두근의 B가 2대3. 알파랑 베타라고 안 주고요. 알파랑 베타가 2대3이라는 걸 줬을 때는 자, 여기다가 여러분 이것을 알파 베타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2대3인 걸 알면 2대3을 이용해서 식을 적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비례상수라고 부르거든요. 곱해서 그냥 꼭 알파 베타가 아니어도 돼. 2알파로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면 하나는 뭐라 두겠어? 그렇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는 것이 아니고 2알파랑 3알파라고 잡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을 가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근을 가정. 왜냐면 근을 가정하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로 는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을 문제에서 주지 않았거든. 아까는 계속 알파 베타다 뭐 사랑 마이다 이렇게 줬잖아. 근데 지금은 안 정해줬잖아.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정해야 돼. 2알파 3알파. 자, 그러면 두 근이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더하는 게 첫 번째고 더하면 여기 두 반대니까 그대로 쓰면 이게 두 근의 합한 거고. 자, 이제 곱해줘. 나연아, 이 둘이 곱하면 뭐야? 6 알파 제곱. 자, 그게 여기서 여러분 A가 1인 거 확인했으니까 이거 그대로가 여러분 두
2분의 곱이라서 요렇게 문자 2개, 식 2개니까 연립하면 이제 끝납니다. 자, 근데 연립을 하실 때는 여러분 그 제곱 있는 것보다 그냥 얘를 여기다 넣는 게 낫겠죠. K를 없애는 게 편하겠죠. 자, 5알파는 6알파 제곱 빼기 1이고 이항시키면 6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빼기 1은 0이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6알파 플러스 1 알파 빼기 1은 빵. 알파는 마이너스 6분의 1과 1. 자, 이렇게 여러분 2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알파가 2개잖아. 그러면 누구도 2개게? 알파가 2개면 누구도 2개. 여기서 여기로 가가지고 여러분 K도 2개가 나와요. 알파가 2개면 K도 2개. 근데 지금 뭐야? K 값을 구하시고. K 값을 모두 구하시오죠? 네, 그래서 둘 다 구해야 돼요. 둘 다. 자,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일 때는 여기다 놓는 게 편하겠다. 여기다 놓자. 자, 첫 번째 6 곱하기 요거 제곱 36분의 1 해서 6분의 1도 답이고, 두 번째 1이 여기다 들어가니까 6은 K 해서 얘도 답이고 해서 답이 2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첫 시작인 거야. 2알파, 3알파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2번도 여러분 제가 풀어볼 건데 풀이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 두근이 여러분 2 차이 난대요. 그러면 2 차이 난다고 했는데 이걸 또 알파, 베타로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차이를 아니까. 그러면 하나는 알파 그대로 잡자. 그러면은 자, 우리 환희야, 하나는 알파면 2 차이 나야 되거든. 다른 하나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그치? 자, 이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플러스 2도 괜찮고 마이너스 2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두 근을 가정했죠? 그럼 그렇다고 여러분 넣을 거 아니에요. 우리 대입 안 할 거고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로 갈 거예요. 자, 두 근을 더합니다. 알파랑 알파 빼기 2를 더해요. 암산해서 그냥 써도 돼. 이 정도는 그지? 그럼 그냥 바로 갈게. 더하는 거 첫 번째 는 저기서 가원아 몇 분의 몇? 그렇죠. 자, 지금 x 앞에가 통째로 ABC입니다. ABC 이만큼이 ABC거든.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9분의 9반대 쓴 것이고, 자, 이제 곱할 거예요. 그러면 알파랑 전개해서 곱해야 돼. 자, 얘는 나연아 뭐 분의? 여기가? 그렇죠. 9 그대로 오면 되겠죠. 환 이거 아나요? 금강기성인데? 목집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 거니? 자, 이게 두근이면은 두근의 합은 두근의 곱은 일단 이거 먼저 봐야 되거든. 자, 두근의 합은 얘분의 얘 그대로 A분의 이거 그대로 이게 두근의 합. 그리고 곱은 얘분의 얘 그대로. 그래서 분모는 똑같고 합은 부호 합은 부호 반대고 곱은 그대로야. 여기 마이너스 B고 여기 플러스 C야. 이 두 개 무조건 외워야 돼. 자, 그래가지고요 지금 식 세웠죠. 문자 2개, 식 2개잖아요. 이제 여러분 연립만 잘하면 됩니다. 연립. 자, 근데 연립하려고 봤더니 골 때리죠. 이거 정비하면 알파 제곱 빼기 2알파가 9분의 K-5거든. 대입 어떻게 할래? K를 없애는 게 편할까요? 알파를 없애는 게 편할까요? 누구? 여러분 봐봐. 여기서 그 알파는 제곱이 붙어 있고 K는 제곱이 안 붙어 있잖아. 그러면 K를 없애는 게 편한 거야.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거를 K는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K 대신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알파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K는으로 정리하는 게 무조건 현명한 거예요. 여기다가 다 대입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요 식에서 K는으로 정리할 건데 일단 뭐 2K 구할게요. 2K 9를 줄게요. 18 알파 빼기 18 맞나? 네. 자, 그러면 약분이 되니까 K는 9알파 빼기 9입니다.
그럼 이 노란 색깔 자리에 9알파 빼기 9만 딱 넣으면 돼요. 그래서 알파 제곱 빼기 2알파는 9분의 K가 이건데 5를 빼. 그러면 9알파 마이너스 14고 착착 해가지고 9알파 제곱 마이너스 18알파는 9알파 빼기 14. 와 한이는 좋겠다. 30분 수업 듣고 지금 9알파 제곱 너 꼭 생각없이 봐야 돼. 27알파 플러스 14는 0. 자 해서 요렇게 일단 여러분 알파가 몇 개 나올 것 같으세요? 몇 개? 아까처럼 여러분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얘는 7, 24 그러면 7, 3, 21 마이너스 6해서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파가 누가 나오냐면 3분의 2도 나오고 3분의 7도 나와요. 그래서 연산이 조금 그렇지만 3분의 2일 때와 3분의 7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넣는 거야. 넣으면은 이제 K도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연립하는 게 좀 귀찮긴 하나 요 식을 이제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뭐 답까지 구하면 여기다 9 곱해서 빼기 9 하는 거니까 9 곱하면 6인데 빼기 9니까 마3이고 9 곱하면은 21인데 21에서 9 빼면 12고 해서 이제 K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요. 맞죠? 네. 자 근데 여러분 봐봐. 자 어디 봐봐. 어디냐면 248 봐봐. 248. 자 우리가 방금 내가 푼 게 두분의 차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근관계수의 관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두분의 차는. 왜냐면 우리 처음에 근관계수의 관계 설명할 때 두분의 차 공식이 기억이 날까? 수영아? 뭐 분해? 정확하네요. 절대값 A분의 여기 뭐예요?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반대가리만 얘기하면 어떡해? 가은아 여기 뭐예요? 루트 판별식 D 해서 여러분 공식을 알면 아까처럼 알파 빼기 2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장점이 있잖아. 이것만 외워놓으면 이거는 수능 때까지 계속 쓸 수 있거든요. 두분의 차. 자 그래서 이 참수에서도 쓸 거니까 여러분 무조건 외우시는 게 좋고요. 그냥 아까 문제도 똑같아요. 그냥 A분의 루트 판별식. 자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니까 C는 4. 그냥 이거 한 줄 안 틀리고 계산하는 게 아까 연립한 거 여러분 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낫지 않겠어요? 외우는 게 좋겠죠? 두분의 차 공식 이렇게. 자 그러면 루트 있으니까 제곱하면 됩니다. 여기 전개할 거고 자 K제곱 살아있고 마사 마8K 4 빼기 8은 마4 근데 제곱을 땡겼으니까 4, 4, 16 해서 아까처럼 알파랑 K가 복잡한 식 말고 그냥 인수분해 한번 해가지고 K 구하면 됨. 그래서 아까 것도 사실 이게 더 빠른데 그냥 한번 보통은 그렇게 푸니까 한 거고 우리는 공식을 외우는 게 여러분 무조건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공식 외워서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차이들만.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필수 이제 10일까지 할 거고요. 자 깜빡이가 계속 꺼지는 건가 봐. 잘못 맞다고요? 자 일단은 개념관리 숙제는 여러분 여기까지거든요. 필수 10일 124쪽에 250. 그래서 아까 복소수 질문은 다 받았으니까 그 남는 시간은 다푼의 질문 받고 없다 그러면 개념관리 다시 질문 받거나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다푼에 열심히 한 것 중에서 질문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은 숙제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 중단원도 아마 중간에 들어가서 다푼애가 조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양이.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질문할 사람은 다푼애 질문하시고요. 다푼애 질문할 사람 90 얼마? 55. 아 55쪽 오케이.
10분의 55쪽. 자, 55쪽에 오른쪽 3? 근데 이거 오늘 물어본 것보다 더 쉬운 건데 이거 4개씩 이거 반복이라서 i분의 1, i제곱분의 1, 세제곱분의 1, 네제곱분의 1 그 4개 있죠? 그 4개만 써. 그러면 얘는 4개 더하면 다 없어져. 0들. 그럼 몇 개가 남을까? 그 2개가 끝에 거 2개 더해도 되고 얘는 앞에 거 2개 더해도 돼요. 지금 여기 숫자가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부터 더해도 문제 없거든. 그러면 뒤에서 더하고 뒤에서 더하면 이 2개만 남겠지? 이거 계산한 게 그냥 이거 답이야. 여기랑 똑같아. 그래서 한번 해보고 답 무조건 나올 텐데 그럼 저거는 잠깐만.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질문 받아요. 몇 쪽 갈까요? 있으신 분? 왜? 아! 숙제야? 그건 아직 말 안 했는데 이번 숙제요? 이번 잠깐만 들려주시겠어요? 예, 유형 11 71쪽에 유형 11까지야 이번 숙제가. 근데 중단원 크리스마스에 중단원해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로 중단원. 그러니까 66에서 잠깐만 오늘 해야 될 것은 66에서 그러니까 유형 1번부터 유형 11 네 여기까지가 딱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숙제까지가 딱 중단원에서 끊겼으니까 중단원 일단 생략하고 2차 방정식 개 중요하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 화요일 숙제 할게요. 네, 화요일까지 숙제. 고마워요. 그 다음에 몇 쪽 할까요, 풀이? 57에 오른쪽 끝. 57에 오른쪽 끝. 한이 풀어 그냥. 네. 풀어 문제를. 고치는 거 하든가 아니 너가 뭐 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응. 57쪽 3번의 오른쪽. 이 문제가 일단은 풀이 방법이 2개가 있어. 뭐냐면 Z에다 일단 넣었어야 돼. 그냥 싹 다. A 플러스 BI 넣어서 연산을 쭉 긴데 그걸 그냥 연산을 다 해야 돼. 그래서 해봐. A 더하기 BI 넣고 쭉 정리해. 그냥 정리해서. 실수학까지 다 해야 돼. 실수학까지. 49분인데. 잘 가요. 무슨 학원이에요? 와. 네. 그래서 실수 부분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1 그리고 허수 부분 2A BI 분의 A 더하기 BI.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게 정리가 다 돼 있는 거면 바로 실수다 할 텐데 I가 여기도 살아있고 여기도 살아있죠? 그럼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야? 밑에 I가 살아있으니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 있지. 그러면 정리라고 하면 이제 얘의 또 뭘 곱해야 되냐면 켤레를 또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밑에 I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전부 다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풀거든? 근데 이렇게 풀면은 지금 계산이 너무 복잡해. 여기가 이제 켤레를 또 여기다 이렇게 곱해서 여기는 I가 사라지지만 여기 또 이렇게 막 전개까지 엄청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있어. 두 번째 방법. 그게 뭐냐면 실수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야. 얘가 실수라고 했으면 실수는 어떤 수가 실수야? 그러면 실수의 켤레를 씌워도 같겠죠.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하면은 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할게 이제. 얘를 그냥 써요. 근데
이만큼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켤레 씌운 게 여기 그냥 그대로 적히면 돼. 그러면은 바를 씌울 때 실수는 어차피 바를 씌워도 실수니까 그냥 Z만 이렇게 바를 씌워서 다 쓰면 되고, 이제는 뭐하냐? 곱해서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면 이 중에 이제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죠, 이 풀이가. 자,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하면 Z, Z바 제곱 플러스 Z는 지금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분배법칙하면 Z제곱 Z바 플러스 Z바 해서 요거 두 개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인수를 이제 묶어서 4개니까 둘둘 인수분해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공통인수 찾아봐. 앞에 두 개를 뭘로 묶으면 될까요? Z로만 묶으면 안 되고 Z 바. 그렇게까지 묶으면 여기는 Z바 빼기 여기는 요거 하나 남아서 Z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여기에 플러스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 바뀌고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답까지 일단 얘기해 줄게. 자, 여기서 공통인수가 얘니까 공통인수로 묶으면 요거 ZZ바 요거 빼기 요거 바. 그럼 이제 결론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 돼야 돼. 근데 실수가 아니라 돼 있잖아요. 실수가 아니래. 그러면 얘는 0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Z가 실수라는 뜻이거든. 근데 실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서 얘가 무조건 0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념원리 없던 비율이니까는 이번에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다 푸는 질문 있으시면 페이지 58쪽 58쪽이 몇 번? 3번. 이것도 난이도 상이고 이거 뭐 연습 문제 있을 법한 문제긴 한데 얘가 그 변형만 하면 되거든. 자, 뭘 변형하는 게 보이면 되냐면 자, 여기에서요. 이 알파분의 4가 여기서 누구랑 똑같은지 알면 돼요. 알파바를 밑으로 내려. 그러면 누구랑 똑같을까? 지금 얘가 베타인 거야. 밑으로 내리니까. 그래서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는 5i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일단 우리는 이게 단순해야 되고 쟤도 지금 단순하게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찾아내야 되거든. 자, 그러면 베타분의 4는 뭘까 이거. 근데 여기다가 그 켤레 복소수의 성질, 어차피 얘둘이 같은 복소수면 여기에 바를 씌우고 여기에 바를 씌워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바는 알파가 없어지고 베타는 베타가 바가 생기고 4는 바를 씌워도 4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베타분의 4가 또 이쁘게 표현이 돼요. 얘만 밑으로 내린 거니까 누구랑 똑같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 켤레 복소수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푸는 문제인 거야, 얘는. 근데 연습하다 보면 이제 쉽지. 그냥 알파, 얘가 알파인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지금 답이거든요. 그래서 5i인 거 아니까 5i 제곱이 지금 답인데 이거는 원래 처음엔 잘 안 보이고 그냥 한번 배우면 이제 그 다음부터 써먹으면 돼. 그래서 다시 해보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좀 빨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면은 몇 번 할까요?